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자님께서 저번에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듣기 힘든 멕시코 카르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저번에도 정말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재밌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제 오자님이 계신 멕시코는 지금 아침이겠죠? 새벽. 예, 지금 6시 반입니다. 이야, 또 6시 반에도 이런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카르텔에 입단하고 싶은 학생이 친구였었고 그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친구분의.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서의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카를로스. 네, 카를로스. 말씀드린 제 친구가 입단을 하고 나서 첫 임무를 받게 된 그런 해프닝이죠. 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처음부터 하실 때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해드리셨던 말씀은 제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만나게 됐던 제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까르텔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까르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몸도 만들고 뭐 싸움도 하러 가고 총 쏘는 연습도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나중에 입단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는 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쵸. 근데 그 테스트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거는 영상에 올라오면 첫 편을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이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타시죠. 오자예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카를로스가 카르텔 입단 후 첫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방송 후에 사실은 그 카를로스에게 제가 사전에 허락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얘기를 전했었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남의 인생 얘기한데 제가 허락도 없이 말하는 게 돼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카를로스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허락도 받았고 그리고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카를로스가 오히려 자기 얘기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자기 방송 출연도 해도 되냐고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뭐 그러면 제가 뭐 통역은 상관없으니까. 좋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친구한테 카를로스한테 야 네가 괜찮겠냐 그렇게 출연해도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 정도 케어는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가 이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넘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죠, 뭐. 예. 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대타를 뛰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경찰을 때렸대요, 심하게.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도 듣고 제가 업데이트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좀 순해졌더라고요. 이제 욕도 안 하고 출소할 때가 돼서 그런지 되게 밝더라고요. 이제 카를로스 얘기를 하기 전에 저 한 가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오늘 본론 내용이랑 연관이 좀 있는 내용이어서 카를로스가 속해 있는 이 카르텔은 멕시코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등록은 눈가림용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는 약 판매 그리고 시카리오 그러니까 시카리오가 킬러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외국어로 킬러. 그렇죠. 예전에 아마 그 영화도 있었어요. 그 시카리오라고 참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사촌부 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사무 여자 직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가 총 3가지랍니다. 카를로스가 있던 그 까르텔에. 첫 번째는 이제 약 판매랑 구입, 그리고 청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VIP 접대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VIP 접대라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되는데, 카를로스도 그쪽 임무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멕시코 정부의 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놀이터 같은 거를 세팅해주는 그런 이벤트 사업 같은 거래요. 그래서 네. 그 고객이 아무래도 정부의 큰 분들이시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고 완전 어나더 레벨의 파티였겠죠. 예. 이런 거를 까르텔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돼 있구나. 그렇죠. 아마 분명히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 뭐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카를로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카를로스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를로스 까르텔 입단 후 첫 임무에 대해서 어떤 해프닝이 있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입단 후에 담당 임무는 약 배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그 까르텔에서 큰 임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까르텔에 나름 내부 시스템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군대처럼 계급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카를로스는 이미 자기 친구가 그 조직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 네. 흔히 말하는 낙하산 같은 걸로 입단을 해서 처음부터 수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이나 있었대요. 오. 그래서 카를로스의 담당 임무는 약 배달 루트를 새로 구축하는 거, 그리고 약 배달도 하고 자기 수하들의 약 판매 스팟들을 배정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날이 지나서 카를로스가 입단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임무를 하나 받게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어느 다른 까르텔에서 입수한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를로스가 다시 경찰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상상도 그래서 못하겠네. 그걸 조직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멕시코 까르텔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약 재배하고 뭐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지만 이건 정말 까르텔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막 글로벌한 까르텔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네. 물론 이제 까르텔 그 조직도 재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쉬운 길이 국가에서 압수한 약을 경찰이나 군인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서로 좋고 빠르고 뭐 안전하다고 해서 그런 거래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압수되어 있는 약의 양이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이 빼와도 모를 정도니까. 여튼 카를로스가 이제 수하 한 명을 데리고 새벽에 어느 지역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경찰을. 그때 당시에 약의 양은 백팩 가방 2개 정도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200만 페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달러로 한 12만 불 정도 하는 거였을 겁니다. 뭐 12만 불이 근데 20년 전일 테니까 그때 당시에 12만 불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 더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돈을 받아서 나가는 순간 그 돈은 내가 조직에서 빌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다 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를로스 정도의 위치 정도면은 약값의 내고는 본인이 다 판단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는 사람한테 내고이든 사는 사람한테 내고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상황이라고 하자고요. 네. 판매자와 돈 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10kg에 100만 원으로 내고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어쩌습니까? 그럼 조직에 가서 먼저 돈을 빌려요. 내가 10kg 거래를 하게 됐다. 100만 원만 다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판매자한테 가서 두 번째 내고를 친대요. 야, 나 10만 원만 더 싸게 해줘. 다음에 내가 또 더 살게.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오케이 하면은 그 10만 원은 내가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건은 조직에다 갖다 주고. 이 부분은 조직이 허락을 한 거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를로스의 조직이 회사가 등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
원들한테 기본 월급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 회사가 안 그래도 정부에 등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정식 회사이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이 나간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청의 조사를 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해봤자 한 300~4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는 생활이 힘드니까 조직에서 니들이 약 구입이나 판매를 할 때 필요한 돈은 일단 대줄게. 내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서 남겨 먹어라. 이런 거죠. 근데 약을 판매를 할 때는 조금 다르대요. 그 조직에서 한 달에 판매를 해야 되는 달성량을 정해준대요. 팀마다. 그거는 꼭 팔아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달성량보다 더 판매를 했다. 그럼 달성 후에 추가 판매량의 반은 내가 갖는 거래요. 그게 많이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카를로스가 자기 수하를 데리고 새벽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경찰을 만나러 운다발 챙겨서. 근데 좀 많이 기분도 찝찝하고 이상하더래요. 나는 짬도 별로 안 됐고, 그리고 여기 조직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너무 큰일 맡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큰 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자기 친구가 이미 조직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믿어서 이런 임무를 맡기는가 보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수아랑 약속한 장소에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래요, 경찰이. 그러니까 약 거래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이상 걸리면은, 그러니까 10분 이상 기다리게 되면은 바로 철수를 해버린대요. 철칙이래요, 시간 약속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딱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10분이 다 돼가서 카를로스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전화가 오더래요. 조직의 중간 보스한테. 만나기로 한 경찰이 갑자기 출동을 하게 돼서 오늘 거래가 취소됐다. 일단 복귀를 해라.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데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다시 금방 연락 주겠다. 근데 돈을 집으로 정말 가지고 가기 싫었대요.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그냥 느낌이 안 좋고 괜히 또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자기 피키니까. 근데 다른 방법은 없고 또. 그래서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가. 근데 여자친구가 없더래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이 펑크난 것도 이상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큰 임무를 맡긴 것도 이상하고 여자친구도 없어진 것도 이상하고 근데 또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걱정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겁먹은 채로.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중간 보스가 찾아왔더래요. 집으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술을 이빨이 마신 채로. 그러면서 가방 2개를 툭 던지면서 열어보라고 했대요. 보니까 그 가방에 약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가방이 경찰들이 가지고 오기로 한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 보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방금 경찰들 만나서 저 세상 보내고 약 가지고 온 거다. 이게 그 경찰 2명이 카를로스 조직이랑 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경찰들이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던 경찰들이래요. 그 경찰을 건드리게 되면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경찰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 보스가 건드렸다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가방 2개를 놓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는 와, 나 뭐 됐다. 왜 굳이 이걸 자기한테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금방 조직이 알려질 게 뻔한데 나랑 지금 얘랑 같이 있는 걸 조직에서 알게 되면 나도 같이 엮일 게 뻔하고 돈이 아직 자기한테 있잖아요. 또 돈도.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직에 전화를 해야 되나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나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근데 믿어줄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만 엄청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중간 보스가 갑자기 야 도망가자. 미국으로 도망가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루트 다 알고 있고 이 돈이랑 이 정도 약이면은 너랑 나랑 따로 산업 차일 수 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찰 저 세상으로 보낸 거 조직에 알려지면은 나도 큰일 나고 너도 어차피
어찌저찌 엮여있기 때문에 너까지 큰일 날 수 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랑 도망가자 이러더래요. 그냥 미치겠더래요. 딱히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예.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카를로스가 설득을 하려고 중간중간에 중간 보스한테 이러지 말자.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질 거다. 같이 가서 잘 얘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겠냐. 네. 돈도 그대로 있고 뭐 어쨌든 약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나중에 분명 죽는다. 근데 이제 중간 보스가 아예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죽을 거다 여기 있으면은. 그냥 결정을 해라.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더니 허리에 차고 있는 총을 쓱 꺼내더니 그러더래요. 너 지금 나랑 안 나가면은 내가 너 보낼 수밖에 없다. 결정을 해라. 뭐 어쩌겠어요. 총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쿨하게 수락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협박을 하는데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돈가방이랑 약가방을 챙겨서 차에 탔대요. 핸드폰도 두고 왔대요. 추도방갈까봐. 그래서 중간 보스가 운전하고 자기가 뒤에 가방이랑 같이 앉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저승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는 출발을 해서 미국 국경 쪽으로 가고 있고 중간 보스는 막 뭐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도중에 정신이 좀 차리게 되니까 네. 그때서야 우리 엄마랑 여동생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조직에서 다 알고 있대요. 집이랑 뭐 동생 이름까지. 뻔하죠. 내가 지금 도망가면 엄마랑 여동생 분명히 잘못된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차는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가 생각을 해낸 게 네. 뛰어내리자. 지금 뛰자. 예. 지금 내가 도망가다 조직한테 죽거나 얘한테 죽거나 차에 뛰어내려서 죽거나 일단 시도는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뛰어내릴 순간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기회가 와서 달리고 있을 때에 자기 옆에 있던 돈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막 열려고 또 했는데 또 안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보스가 달그락 거리니까 알게 됐겠죠. 운전하면서 총으로 자기를 겨냥을 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근데 이미 걸렸는데 어떡해요. 계속 열려고 시도를 하고 그 중간 보스는 하지 마라 뭐 이러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도로 중간에 몰터리 받으면서 차가 섰대요. 예. 그러면서 카를로스는 그때도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중간 보스는 엄청 흥분을 한 상태로 그만하라고 그러는 찰나에 차 뒤에서 라이트가 푹 켜지면서 누군가 오더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차 안에 수십 발의 총알들이 날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중간 보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 저 세상. 예, 저 세상이죠. 그리고 뭐 아무튼 가방 끌어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고개만 가방에 처박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밖에서 열려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조직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총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조직 알고 움직인 거구나 이미. 그래서 변명이라도 좀 해보려고 차에 나가 보니까 그 카를로스가 타고 왔던 차 뒤에 조직원 차량 한 두세 대가 있고 한 10대 명이 되는 사람들이 총을 다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냥 바로 무릎 꿇었대요. 살려만 달라고. 예. 나 협박받은 거다. 나 지금 약속이 취소돼서 얘한테 집 가서 대기하라고 명령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총 들고 들어오더니 도망가자고 하더라.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차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예. 막 울면서 빌었대요. 막 혀를 바닥을 막 쓸었대요. 그 정도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빌고 있기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쪽 차 뒤에서 한 명이 내리더니 다가와서 자기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너 이제 all pass 됐어, brother. all pass. 그래서 돈다발 뭉치 2개를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마지막 입단 테스트였던 거예요. 파이널 완전히. 예. 근데 이제 그날 그 일을 이미 조직에서 다 계획해뒀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경찰, 시간, 돈, 약, 뭐 도로도 막아놨었대요. 심지어.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인질로 잡아놨었대요. 이런 테스트는 말단 사원 같은 애들한테 안 하고 팀장급들한테 하는 마지막 입단 테스트 같은 거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할 테고 돈도 더 크게 만지게 될 테니까 얘가 믿을 만한 놈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제거가 된대요. 당장 앞에 있는 돈이라 약을 보고 도망가는 애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 세상 가신 분 있잖아요. 그 중간 보스. 예. 그 사람이 이미 조직에서 신용을 많이 잃었던 사람이래요. 아, 이미 수배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경고도 많이 받았고 까르텔은 절대 개인 행동을 못하게 철저하게 운영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개인 활동을 몰래 하면서 몇 번 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해먹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대요. 그러니까 나름 인간적인 면이 있나 봐요. 까르텔도 마지막 기회까지 주는 거 보면. 그러게요. 철저하진 않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경찰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중간 보스가. 그것도 아니래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조직에서 이미 다 짜놓은 계획이었던 거예요. 경찰한테 그놈한테 가서 그 가방을 주고 와라라고 시켰대요. 그게 테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갖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조직 쪽에다 보고를 할지 다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보스가 마치 자기가 그걸 뺏어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카를로스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같이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간 보스가 타고 있던 차에 이미 약 가방 안에 GPS랑 녹음기 같은 게 이미 다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카를로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중간 보스한테는 마지막 기회였고 카를로스한테는 최종 입단 테스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카를로스도 그대로 도망갔다면 그날 새벽에 제거가 됐겠죠. 뭐 여자친구랑 가족이랑 다 같이. 네. 이제 그 후에는 카를로스가 신용을 더 얻고 그때부터 임무가 더 많아지면서 돈도 벌게 되고 자기 밑에 수하들이 10명이 넘게 됐대요. 네.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더래요. 자기 수하들이랑 뭐 10명 정도 지낼 수 있는 집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복지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도 나왔대요. 되게 고급 차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디가드도 따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얘랑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면 모든 술이랑 밥이랑 얘가 다 냈었어요. 예. 그리고 항상 차에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밖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보디가드였겠죠. 예. 그리고 얘가 큰 호텔도 한번 빌린 적이 있어요. 엄청 큰 호텔은 아닌데 한 방 30개 정도 되는 정도의 호텔을 그걸 주말에 다 빌려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불러놓고 뭐 술이랑 먹을 거랑 뭐 그냥 싹 다 뭐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카를로스의 전성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아. 사회생활 시작해서 연봉이 그때 당시에 뭐 한 3만 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거를 뭐 한 달에 벌었을 정도니까 엄청났던 거죠. 예. 뭐 출장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카를로스가 중남미, 남미들 뭐 영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제가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때 같이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같이 갔다가 넘어오고 뭐. 뭐 이제 이번에 제가 면회 가서 카를로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너 이번에 나오면 이제 뭐 할 거냐. 계속 이쪽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 나갈 수가 없대요. 후회되는 날이 분명히 있대요. 예.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은 날이 여러 번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자기가 미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비즈니스도 많고 예. 클라이언트 관리 같은 것도 뭐 자기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쪽 사람들도 이어져 있고 무슨 예. 대학교까지도 연결돼 있대요. 그 카르텔 조직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네. 그리고 지금 또 카를로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조직에서 나가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도 안 돼요. 본인은 뭐 공부도 안 했고 일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신분 세탁이 돼가지고 예전에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존재하지가 않은데요. 사라진 지 오래돼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건도 제가 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유도 네.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서 경찰을 이제 때려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교도소 안에도 수하들한테 지시를 다 한대요. 네. 계속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 조직의 뭐 최고 보스한테 보고 다 하고 지시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처음 했었던 말은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또 이제 저한테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진심인지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야 이제 제 이름이 프레디거든요. 네. 프레디 너 만약에 중남미나 미국이나 누구든 그러니까 누구든 아무라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명만 말하래. 오. 그래서 딱 한 번은 자기가 해주겠대요. 근데 그 뒤에 저희 면회실 뒤에 교도관이 있었거든요.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도관도 같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카를로스가 또 다 아마 매수를 한 교도관일 것 같아요. 와. 좀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그 교도관이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지. 야, 부패할 대로 부패했구나. 아마 다 돈으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이미 다 그 교도소에 장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담배랑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거를 판매를 지금 카를로스가 하고 있대요. 예. 근데 또 얘가 의리는 또 있어요. 지 사람들한테 잘해요. 말도 상냥하게 하고 저는 뭐 막 뒤통수 치면서 막 장난하는 거 다 받아줘요. 오, 꼭 뒤통수 친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올해도 그 이제 친구니까 오, 예. 다 받아줘요. 자기 친구.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쪽에서는 정말 이제 뭐 냉정하고 잔인하고 그러겠지만 친구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정말 그냥 친구예요. 정말 그냥 친구. 예. 근데 좀 많이 딱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 환경이 평범한 데서만 살았어도 괜찮은 애로 자라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고 이번에 또 카를로스가 이 얘기도 했어요. 자기도 좀 가끔 평범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예. 어딜 가도 불안한 마음이 있대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보디가드도 쓰는 거고 저한테 야 요즘에 걱정이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밀린 업무, 뭐 돈 걱정, 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기 예, 키울 축하드려요. 걱정 감사합니다. 야. 뭐 그런 거 말하니까 카를로스가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는 이제 카르텔에 입단하고 나서부터 쭉 제일 큰 걱정이 나 내일도 살 수 있을까래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걱정이 없대요. 예. 다 있으니까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제 걱정이 딱 그거 하나. 내가 내일도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막대한 부와 뭐 그런 권력이라고 하겠죠. 어찌 보면 그거와 또 맞바꿀 수 있는 게 목숨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와, 근데 사실은 오자님의 친구분이시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범죄 조직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친구분이 계신 게. 그래서 절대로 이게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리 해외지만. 당연하죠. 예. 네, 그럼요. 그거가 뭐 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네, 그럼요. 카르텔에 계시는 이제 그 친구분께서 해주셨던 이런 속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고 절대로 뭐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총기가 허용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이 멕시코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현실이고요. 음. 이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감춰지지 않는 그런 큰 문제고 맞죠. 숙제죠. 그 멕시코의 숙제. 몇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뭐 범죄 전장을 한다,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떨쳐버리겠다 했지만 네. 절대로 이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이미 멕시코나 중남미, 남미까지도 이 까르텔 조직이 너무 크게 이미 자리를 펴져 있기 때문에 잡았구나. 예. 와, 근데 정계랑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함부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어요. 공권력 자체가 한패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도 오자님 덕분에 우리가 또 머나먼 멕시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멕시코 뒷세계의 이야기를 어찌 저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대부분의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 검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까르텔이 뭔가 그럼 잘 나와요. 어떤 거든 설명을 하는데 이런 뒷 이야기들은 듣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이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자님께서는 멕시코에 살고 계시고 친구분이 현재 범죄 조직인 까르텔에 있으실 뿐인 거지 오자님은 전혀 까르텔과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범죄 조직을 미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 조직에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실 뿐이고요. 절대로 이런 행위는 어디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멕시코에 아마 사시는 분들은 까르텔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무서운 조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그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저희는. 그게 바로 또 현실 공포 중에 하나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